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 좋은 당신아 아름다운 꽃이라는 짧은 문장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짧은 문장으로 다양한 구도로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봄날에서 위에다가 네 글자를 넣어보고 위에다 두 글자를 적어 볼게요. 그 위에다 네 글자를 적을 때는 저희가 네 글자 단어를 연습했던 것처럼 네 글자 구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글자 구도 적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글자 정도만 강조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제가 네자에다 했어요. 그리고 인, 생, 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의 적다 보니 네 자를 강조하면서 좀 하나의 글자의 길이를 좀 길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요만한 공간이 생겨요. 그럼 봄날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봄날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다양한 구도로 적어야지만 다음 글자가 받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봄,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글자를 주고 밑에 두 글자를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런 구도로 적어 보았어요. 그럼 전에 이렇게도 적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문장을 적어 볼게요. 한결같은 당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한결같은 당신은 한결같은 당신 이렇게 적어 보실 수도 있고 한결같은 당신 내 인생의 봄날처럼 나누실 수도 있고 또 세로로도 적으실 수 있고 다양하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적을 방법은 이렇게 한결 여자를 적으실 때 길이를 좀 다르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위에 길이를 다르게 한번 적어보시고 한결 그리고 같은을 아래에다가 조금 더 작게 같은 그리고 당신은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당 자, 이렇게 한결같은 당신에서 세 줄로 적어 보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같은 한결같은 당신이지만 다른 느낌을 한번 적어 볼게요. 위에 한결같은 해서 4개로 적어 보고 아래에 당신을 적어 보는데 한결같은을 적으실 때 위에 죄송해요. 여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결 같은 당신을 적으실 때 먼저 이렇게 연필 연습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4줄로 2줄로 적으실 때 여기 2개를 강조하고 여기를 작게 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같은 글씨를 적고 얘를 적어 주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결같은을 먼저 거의 같은 글씨로 적어주고 같은 글씨를 적어주더라도 중간에 가는 선 정도는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결 같은 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한결같은 당신으로 적어주면 되고, 위에 또 한결같은 당신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별, 그리고 같은을 적으실 때 조금 작게 적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적어 보시고, 여기에다가 당신이라는 글자를 조금 크게 강조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한결같은 당신이지만 여기 한결같은 당신하고 좀 다른 생각으로 적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적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위에다가 네 글자를 넣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위에다가 한 글자만 넣어보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결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고 두껍게 해야 되는데 먹을 좀 넉넉히 묻혀주셔서 한 결. 그러면은 한결을 적었기 때문에 같은 당신은 이 아래 받침으로 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당. 이렇게 해서 한결 같은 당신 해가지고 같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구도로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또 다른 문장을 적어 볼 거는 행복한 우리 집을 적어 볼 건데 많이들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우리 집을 적을 때 또 편하게 저도 한번 제 글씨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또 한 우리 집.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 집이 적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을 건지, 이제 뭐 두 줄로 적을 건지, 뭐 세 줄로 적을 건지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세 줄로 적을 거는 어떻게 적지? 행복한 우리 집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어쨌든 저희는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되니까. 세 줄로 적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질수록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강조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강조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금 굵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행복한 우리 집에서 행복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복을 조금 크고 조금 두껍게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집을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집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행복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두껍게 행복이라는 말을
행복이라는 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 줄로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행복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 집 해서 세 줄로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강조해서 적어 본 거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우리 집을 또 강조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을 강조할 경우에는 같은 세 글자여 세 줄이어도 자 똑같이 이렇게 행복한 적고, 우리 집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조금 두껍게 우 길게도 한번 빼보시고 이렇게 해서 강조하시면,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집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거보다 더 두껍게 하셔도 돼요. 조금 두껍게 하셨고, 저는 선을 한번 좀 가늘게 빼봤는데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조금 선을 좀 강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집을 한번 적어봤고, 또 행복한 우리 집을 세 줄로도 적어 보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적어볼게요. 구도를 약간 틀어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구도에다가 내가 뭐 날짜라든지 뭐 오늘 어떤 기분으로 적었는지, 아니면은 좋은 글을 적어보고 싶다든지 그럴 때 약간 구도를 오른쪽으로 쏜다든지 왼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살짝 마지막에 좀 알려드릴게요. 받침이 있는 글자는 좀 길이를 늘려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를 적고, 사실은 다음 글자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적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자가 들어갈 때 기역자를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경우 다양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데, 행복한, 그럼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 이, 지 이렇게 적어 보실 수가 있어요. 받침을 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글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꼭 복자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자에서도 이응자에서도 이렇게 제가 적었을 때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복자를 그대로 적어 주시고, 여기다가 우리 집을 적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이응이 조금 많이 겹쳐요. 이응이. 근데 좀 이럴 경우에는 좀 다른 이응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를 적으실 때 이렇게 또 좀 적으시고 좀 재미가 없다 그러시면은 한 글자 정도는 여기 행복한에서
여기에서 행복한에서 저희가 세 글자 구도를 배우실 때 좀 길게 한 글자 정도는 늘려보실 수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행자든 복자든 한자든 한 글자 늘려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늘려? 행자를 늘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글자를 너무 균형 있게 적어주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두껍게 진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여기서 너무 균형 있게 적었던 글씨가 행자 하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글씨가 됐고, 또 여기를 만약에 조금 더 늘려주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아까처럼 2022년 4월 어느 날 회원 글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글씨를 오늘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글자를 오늘 적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글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글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긴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제목을 활용을 하고 장글씨를 적어가서 조금 더 많은 문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와서 같이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